조선일보가 새벽에 정부가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이렇게 만드는데 검사들한테 보안 수사권을 허용한다 이런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검찰 개혁이 멈춘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붙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시간을 끌고 독소 조항을 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봉욱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공개된 민정수석실 내부 문건, 중수청을 만든다면서 수사법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설계, 판검사 출신만 안고 경찰과 기존 수사관은 보조로 전락합니다. 이게 뭡니까? 검찰청 간판만 떼고 검사 권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더 교묘한 건 따로 있습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추진하면서 형사소송법 196조 개정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 하나만 살아있으면 검사는 이름만 공소검사일 뿐 여전히 보안수사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를 합니다. 알면서도 안 고칩니다. 왜냐? 시간을 끌면 지방선거 국면이 오고 그럼 법안은 자동으로 멈춥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지연, 계산된 배신입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재포장, 그걸 지금 정부 안에서 검찰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찰은 그대로입니다. 이 상태를 용납하면 검찰개혁은 또 한 번 속임수로 끝납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독소 조항 없는 전면 개혁이냐, 아니면 또다시 검찰공화국이냐. 네, 그 보안수사권이냐 혹은 보안수사 지휘권이냐를 놓고 굉장한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보안수사권이라는 그 그걸 단어를 예. 박아서 썼습니다. 예, 조선일보 단독 기사로 오늘 나온 것인데요. 정부가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안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회의를 하고 또 하고 있었어요. 사실. 네.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법안은 이미 검찰청 폐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9월 달에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검사가 가만히 법안이 있지 않아. 후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일정 부분 후퇴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날 만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사한테 수사권이 결과적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렇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뉩니다. 검찰은 사라지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가는데, 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예요. 예. 수사를 전담합니다. 중대범죄. 그런데 저기에 그 검사도 파견되거나 검사가 지원해서 갈 거예요. 공소청은 그 검사들이 남아서 예. 영장 청구권 그리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보안 수사권까지 주면 지금 검사들한테 하는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과거에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었는데 등자를 붙여가지고 사실상 수사권을 남겼던 모습과 같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보안 수사권에서는 보안이란 말을 빼면 그냥 수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보도가 나오자 검찰개혁 추진단은 펄쩍 뛰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주민, 김용민, 민영배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황운하 의원 등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열어야죠. 이거는 예.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예, 그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조선일보 정신승리 쩐다. 아이고 저렇게 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꿈 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소도 사치인데 무슨 수사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이요.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회의를 할 때 저 내용이 거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12월 내내 그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정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이 지금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좀 부족하다. 특검도 제대로 못 꾸렸고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도 좀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작은 단독으로 하나 하고 오, 네. 네. 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만든 문건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은지 기자도 처음 봅니다. 그러게요. 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 자, 문제점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예. 중수청을 어떻게 하나, 공소청을 하냐. 이거는 딱 봐도 서체가 국가기관에서 만든 것 같죠. 그렇네요. 자, 근데 민정수석이 수석의 의견이 있다. 검토회 회의에서 나와서 법률가 주도의 엄격한 이원 조직 설계 얘기합니다. 자,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원 대다수는 반대 의견을 피력 중이에요. 근데 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는 반대하는데 예. 민정수석이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민정수석의 의견을 한번 짚어주십시오.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 예. 수사사법관을 두고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 보직에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한다. 그러면요, 비법률가인 비법률가인 수사관은 경찰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은 판사, 검사, 그 현 검사와 동급이에요. 2년 이상의 변호사가 수사사법관이 돼서 비법률가에는 경찰을 지휘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원화합니다. 그리고는 수사관의 보조 기관화, 그러니까 영장 신청권 등 주요 수사 권한을 수사사법관에게 전속시키고 일반 수사관은 수사사법관을 보조하며 부서적인 역할만 담당한다. 저 중수청이 출범하면은요. 예. 그러면 판사들이 중수청에 가요. 그래서 경찰을 지휘하라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법권, 그 수사 지휘권, 수사권을 그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베테랑 수사관이 수사 경력이 적은 법조인한테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변호사 자격은 6급 공무원인데 그 검사하고 판사들은 더 높은 직급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개혁 무력화하는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저 얘기. 그러게요. 지금 여러모로 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런 예.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2025년 12월 11일 날 현안 검토회에서 민정수석이 저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 사법 체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저 정부 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네, 주진우 기자 오늘 되게 큰 단독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씨 구형 이슈 때문에 묻혀서 이게 그렇지. 아니요, 오늘 문건 하나로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서 예. 저렇게 하면 검사들 살려주는 거다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으나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잘 치고 나왔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흘려서 예. 여론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저렇게 조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정부가 검찰을 대신해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 검사에 보안 수사권을 주는 방향을 유력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공소청 보안 수사권을 놓고 정부 여당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법률권 강경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 검사에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공소청 설치법의 검사의 직무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안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보안 수사 우수 사례집을 통해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안 수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등 법률권 강경파는 공개 반발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도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이 있다면 사실상 검찰청이 유지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공소청법, 중청법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검찰개혁 추진단은 오늘 자문위원단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통해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은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은 이미 통과된 상태예요. 네.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 딱 요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네. 예. 자,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수사하는 기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요 이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기관. 요까지는 돼 있는데 네. 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요 구성을 하는데 이제 또 법이 필요해요.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구성을 하는 법안을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요걸 이제 발표하고 국회에 넘기겠죠. 네. 그런데 요게 아직 그 발표도 안 되고 넘기지도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좀 우려했던 내용 그대로가 담길 것이라는 예측성 보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소청에는 원래 이제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보완 수사권을 주고 그리고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을 둔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총리실에서는 여기에 이제 오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뭐 공식 입장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김용민 의원님도 나오셔가지고 어제 그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의 모임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소청의 검사는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어떠한 수사권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 맞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수청을 또 다른 검찰청으로 만드는 그렇지. 이원적인 조직, 네. 그 수사사법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있는 지금의 검찰청하고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세 번째, 검찰개혁 법안은 올 설 전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 지성 국면으로 들어가면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심사할 여력이나 동력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국회로 보내주셔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 세 가지를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오늘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단에서 입법을 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나서 맞아요. 제가 조선일보는 검찰개혁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오늘 페북에 글을 올리고 네. 검찰도 더 이상 더러운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스러운 상황은 뭐냐 하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추진단에서 다음 주에 입법 예고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공소청법 중수청법에는 보안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보안사건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 넘기시려면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수사권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까지 붙여가지고 넘기셔야 돼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다음 주 입법 예고를 하셔도 국회는 그것만 가지고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지금 넘기시는 그 법만 통과시키면 현재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수사권, 보안 수사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을 그대로 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그런데 오늘 총리실에서 그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형사소송법 196조 그 수사권 관련 규정은 언제 개정할 것이냐 물었더니 한 2, 3개월 걸린다. 그러면 지선 국면이에요. 2월부터는 모든 것이 지선으로 올인되는 상황인데 네. 2, 3개월 후에 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와도 그것은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이거는 검찰개혁 법안이 이 상반기 내에 연내에 그러니까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10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검찰청 폐지 유예 기간도 또 연장이 돼야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다. 네. 그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같이 붙여서 네. 신속하게 국회로 보내주십사 네.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벌써 5년째 계속 이 보안 수사권 갖고 맞아. 사실은 검사 출신 의원들은 이거는 좀 인정을 해달라 맨날 그런 거였거든요. 5년째 싸우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주문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해서 사실 검사들이 중대수사청으로 와서 수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소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와 비슷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보안 수사권까지 남겨두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안 옵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도 지금 10%밖에 안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수청은 정말 껍데기만 남은 것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공소청이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그러니까 지금과 거의 비슷한 그런 그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박은정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 입법안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중수처법과 공수처법을 낸 게 있거든요. 지금 법사위 법안 일소위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거 중심으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된다. 네. 예. 제가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 법안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성원들은 검사 출신들이나 검사들 현직 검사들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검찰 수사관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경찰은 거기에 몇 명 없어요. 아니 그 구성을 그러니까 왜 이 그렇게 수사 했어? 구조를 개혁하는 이 중요한 검찰개혁 그 TF에 검사 중심으로 검찰 중심으로 그것이 구성이 되면서 검찰이 그 주도하는 법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검찰 개혁하면서 검찰하고 상의해가지고 검찰 개혁 얼마나 안 할 것인지를 상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하고 상의하면서 얼마나 덜 도둑질할 것인지를 상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검찰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네. 검찰의 입김이 들어가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좀 그리고 드리고 또 하나 싶어요. 여쭤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 정부 법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검사랑 검사 출신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요. 좀 참 슬픈 일인데 법무부가 여기에 의견 개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죠 이제 법무부에서 파견은 되어 있는 거죠. 그 검사와 법무부에서 검사 파견이 검찰수사관들이. 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님께서 아. 보내신 거예요 파견을.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저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대해서. 예. 법무부가 최근에 검찰 보안 수사권 우수 사례집을 또 냈거든요. 이거는 왜 낸 거예요? 이 시기에 왜 그래요? 갑자기? 제가 정성호 장관님한테 네.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도 드렸는데 보안 수사 우수 사례를 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안 수사 검찰권 폐해 사례.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그 보안수사 우수사를 낸 날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 박지원 원장님 등등 네. 모두 모조리 무죄가 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된 그 거잖아요.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얼마나 피해자들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 피해 사례를 내시는 게 맞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침 조선일보에 보안 수사권을 사실상 공소청 검사들에게 주기로 했다. 뭐 그냥 결론 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근데 보세요? 그 이후에 곧바로 직후에 예. 또 그거 아니다. 그건 사실 무근이다. 이제 이렇게 네. 또 보도 자료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서로 간에 그런 논의는 계속 있고 원래는 그 위원회 검찰개혁 추진단이라고 예,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 위원들이 사실은 다 검찰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대부분이 예, 이제 그런 의견들이 사실 상당수가. 많아요. 예, 많아요. 예.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원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위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좀 몇 명을 아는데 네. 야, 그래도 너무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법리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망쳐지거나 무죄가 막 만발해서 나오게 되면 큰일 날 거 아니냐. 네. 보안 사건을 줘야 된다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은 이거예요. 지금 너네들 말이 다 맞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보안 사건 주기 시작하면 네. 검찰을 더 이상 개혁하지 못한다. 지금 실제 뭐 결과가 어떻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려해가지고 그렇게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람이 타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네. 했었었는데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검찰의 태도가 너무 사실은 좀 좋지 않고 네. 검찰이 9월 달까지 자기네 버티기만 하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거라고 지금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여지를 열어놓으면 그들은 또 이거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매우 많아져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바깥에서 대기하면서 봉주 기자가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네. 보안 수사권을 주더라도 이제 좀 한정적으로 제한해서 주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좀 무르익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들어요. 아니 그게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법무부 고위 관계자한테 들은 건데 일단 정성호 장관은 공식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을 뭐 줘라 말이야 이건 없었는데 그건 없죠. 예. 하여튼 내부에서는 이제 장관의 생각은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말자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이 수사 개시는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사 개시 못하고 예. 이제 올라온 사건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뭐가 좀 미진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공소를 제기했을 때 무죄가 나오면 안 되니까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보안 수사를 해서 증거를 보강해라 이제 이거거든요. 법리를 맞춰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안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는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토론을 좀 많이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토론을 하라고 했는데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10몇 명이 앉아서 이걸 결정하면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공청회 같은 걸 연다든가 국회에서 뭔가 좀 열린 토론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대통령이 말하는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려면. 근데 시간이 지금 얼마나 그거 거의 그 본회의에서 통과하기까지 중간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실제 지금 이게 개개인 의견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이제 무르익었는지 이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설치되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이 검토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안 수사권을 비롯하여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수사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소를 담당하게 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각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철저히 수사 능력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이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나 단계적 유예 그리고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결단과 속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보안 수사를 포함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기관이 맡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사법 체계와 절차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이 개혁안 마련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러한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했던 무도한 검찰의 정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를 또렷하게 목격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차고도 넘침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검증과 검토를 마치고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부정하고 부패한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개혁안을 내놓거나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행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금 고치는 개혁, 시간을 두고 보자는 개혁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핵심을 피하는 개혁, 시간만 끄는 개혁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한 선배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사의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굴곡지고 구부러진 역사 속에서도 올곧게 뻗은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 또한 올곧은 역사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 점을 명심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안 마련에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법과 제도로 구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의 대표자이자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에 있다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과업을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나무에 올곧은 가지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가 실현되고 이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8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한병도,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허종식, 김상욱, 김용만, 김문수, 노종면, 모경종,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이상식, 이정원,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박은정 의원님,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의원님,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무소속 국회의원 최혁진 의원님. 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조금만 한 1분 정도만 부연 설명드리면 현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안 마련 중이고 지금 초안이 마련이 되어서 이제 뭐 청와대로 또 국회로 이렇게 통보되거나 보고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된 데에는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검찰개혁 추진단의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장, 과장 또 거기서 실무를 도와주는 실무들도 검찰 수사관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검찰개혁단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검찰에서 나와 있어요. 검찰개혁단의 절반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중수청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가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소청에서는 보안수사권의 이름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회로 오기 전에 정부 단계 정부법안으로 발의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되어서 그래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되어서 국회에 넘어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하창민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검찰개혁은 반드시 그 원칙과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속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1월 안에 이 초안이 논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그것이 제시될 것인데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어떤 인력 구조와 체계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의 수사 범위, 인력 구조, 직급 체계에서는 기존의 검찰들의 특권을 그대로 보호하는 방향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되지 않을 일입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했던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국민들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범죄자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특권을 악용했던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왜곡된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검찰의 독립과 검찰의 역할을 중시해서 나왔던 검찰에 임용됐을 경우에 바로 다른 기타 공무원과 달리 3급으로 임명했던 그 특권체계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지금처럼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관들이 경찰이 수사관으로서 지원했던 그 체제, 이중체계 바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 안에서는 이 이중체계를 유지해서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안에서 검사와 수사관인 경찰 인력을 또 유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검찰의 특권을 그리고 그 수사지휘권을 악용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또한 지금의 검찰 구조와 똑같이 위계적인 구조로 이 수사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독립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사법개혁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초안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부분에 우려가 없도록 저희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이 끝까지 책임있게 국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